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먼저 맞으라는 겁니까? 나중에 맞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대의 뉴스업 김정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을 두고 여야 간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 듣고 왔죠? 오는 26일부터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소모적인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김정대의 뉴스업 오늘은 백신 1호 접종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백신 1호 논란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계속 논란이었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죠? 네, 오늘 출근도 했고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도 출석을 해서 예.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아하. 하면서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는 의사가 밝혀졌습니다. 아하.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예. 본인은 또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의를 번복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아마도 이제 이 설득 과정에서 무엇이 신현수석의 마음을 돌렸는가를 같이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확실하게 풀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했으면 신현수 민정수석으로 아마 쭉 갈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만두면 워낙 파장이 크고 하니까 지금은 당분간 있어 달라는 취지의 이제 약속이었다면 예. 그렇다면 이게 뭐 후임을 구할 때까지든지 예. 아니면 재보선까지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든지 예. 아마 시한부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는 예. 좀 앞으로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아직 전모가 다 밝혀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에 좀 여지는 남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오늘 관심을 모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박범계 장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신수석 측이랑 접촉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네.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면서 직답을 피하긴 했는데 예.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 교환이라면은 신수석과 박범계 장관 누구하고 말입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예. 뭐 실무진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허. 전혀 대화 없이 양쪽에서 그냥 시간만 보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요?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안 그래도 그동안 계속 관심을 모았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그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이라든지 네. 옵티머스 사태, 또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예. 등등 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이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검의 부장급 인사들이 유임되는 쪽으로 네.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애초 지난해 인사들이 잘못된 인사였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인사를 대규모로 했던 거기 때문에 아하. 그걸 다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애초에 주장했으나 예. 이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추가로 더 지금 현안을 수사하고 있는 팀을 뭐 이렇게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는데 그건 예. 이제 받아들여진 이런 형태의 인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절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주제로 돌아가죠. 그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자가 되라. 네. 이런 논란 너무 뜨거워요. 나 이게 좀 뭐 바람직한 논쟁인지 좀 의문이 있는데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 19일에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SNS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폈는데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다음날 20일에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마시라
라고 반격을 합니다. 아유, 이건 거의 뭐 이 청와대 얼라 이 예. 표현은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러네요. 맞아요. 예, 청와대 되돌려줬네요. 네, 소위 문고리 3인방을 지칭하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얼라라는 표현을 다시 이제 패러디를 정청래 의원이 했고 예. 그리고 22일에 괜히 대통령에게 시비 걸지 말고 나와 함께 백신을 맞자 아하. 역제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자신이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라고 네. 밝혔고요. 이 뉴스의 비밀 저는 3월 말까지는 안 된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싸움이 일렀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 아무리 싸워봤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일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가 지도자가 백신 접종에 앞장서는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호 접종만 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예.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네.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그리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백신 반대 시위가 한창인 호주의 예. 분위기 속에서 또 접종을 했습니다. 아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인 신분인 12월에 예. 접종을 했었고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가 접종을 했었고 프랑스에서는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 또 직접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맞지 않고 있는 원수들도 있는데 국가 원수들이 예.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백신 거부 방침을 내비치고 있고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원숭이가 되기 싫다라는 아유. 이유로 자신의 딸은 맞았는데 본인은 맞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도 각양각색이네요. 예, 아주 주로- 여러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로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하고 예. 경제를 중시했던 지도자들은 이제 백신을 맞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 것이고 아하. 그게 아니라 뭔가 방역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지도자들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예. 뭐 대략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스트롱맨이라고 불려졌던 지도자들이 비교적 맞지 않는 편이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 요즘 예외죠. 뭐 스트롱맨으로 거의 돼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양합니다. 다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관계 맺기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앞장서 접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날 만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맞받았고요. 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략실장은 정청래 의원의 헛소리야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 이게 참 예. 네, 하태경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 이게 결국에 대통령의 1호 접종 이보다는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글쎄요, 비판 그걸 이런 표명하고 것들이 있네. 예, 조금 예. 더 앞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화이자로 1호 접종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찬성할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 자체가 황당한 것이 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예. 방역 당국과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의 뭐 의료진들 다 그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효력에 있어서 이제 뭐 임상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걸 장담할 수 없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나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백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어떤 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거고 그렇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신뢰도가 낮다고 하면 네.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이렇게 예.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맞아도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논쟁을 걸기 시작하면 예. 이 카드를 쓸 수가 없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시작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이런 백신 접종 같은 것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 생각이에요. 말을 부르고 네. 처음엔 작은 싸움이 점점 더 커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유도될 수 있는 아주 그 허접하고 위험스러운 논쟁 같아요, 이거. 네, 이게 근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서 첫 단추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음. 예, 계속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라든지
미세한 요구 이런 예. 것들로 좀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듣고만 있던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입장 밝혔죠? 네, 두 가지 입장을 겹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청와대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불신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 네. 라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 만 65세 이상 접종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3월 말에 다시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만 68세예요. 정세균 총리는 참고로 만 70세고 네. 네, 물론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모두 65세 이하라서 예. 뭐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대통령이 맞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접종을 하지 않는다. 이 방침의 변화가 있어야 예.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원래 설정되어 있는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네.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서 판단이 되면 접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든 정청래 의원이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장외에서 아직은 대기해야 되는 그런 대기하는 상황이죠. 게 아니라 싸우면서 대기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대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3월 말까지 한 달 시간이 남았는데 이 논란이 계속 커질까 봐 걱정이 돼요.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이 65세 이상 접종 여부가 네. 빨리 판가름이 나야 이 문제도 좀 해결의 가닥을 더 쉽게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꼭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예. 해외에서 날라오는 그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기다려야 되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문제보다는 효과의 문제였었거든요. 예. 안전성은 오히려 현재까지 보면은 화이자에 비해서 인과관계 규명 안 된 사망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예. 화이자는 40건이 넘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고 이제 영국에서 이미 200만 건 이상 접종이 됐기 때문에 임상 실험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네.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다. 자료가 쌓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을 유보시켰던 이 기관의 위원들이 또 재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부터 네. 이 백신을 그냥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쓰지 말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멀지 않은 시기에 65세 이상 접종 여부도 곧 판가름 날 수 있다. 또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듣다 뭐 보니까. 논의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집중적으로 빨리 해보자 이런 예.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빙하가 준비한 뉴스. 예, 의사협회 총파업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뉴스의 비밀 사냥개는 사나워야 한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이게 뭐 제가 특정인을 뭐 개 비유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예.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적인 비유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그래요? 의사들의 어떤 사냥개처럼 이렇게 좀 용맹한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예. 사냥개라고 한다면 역시 사나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예. 어쨌든 다시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총파업을 거론을 해서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한번 또 다뤄봐야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변호사, 예. 또 회계사, 법무사 지금 똑같이 오래전부터 모든 금고형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3년에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만 예외적으로 됐던 것들을 이번에 정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다수의 그냥 선량한 보통 의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가 어느 날 본인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과실에 의한 이런 사고에 엮임으로써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런 가능성을 부분.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집 회장이 파업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료계 내부에 격앙된 분위기 내지는 강경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아유, 뭐 설전이 오가는 거 보니까 좀 거칠고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의사법 그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총파업 분위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총파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 총파업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것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물론 이제 용어를 얘기하면 이제 총파업이 맞느냐 진료 거부가 맞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들은 목소리가 우리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의 오늘 인터뷰 목소리인데 네.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결국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가 얼마 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 의료법 개정안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이게 예. 법사위 논의를 지금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2000년에 의료법이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했는데 예. 이걸 다시 이제 고치는 것이고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의료행위 과정의 어떤 문제는 제외를 해준다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면 우리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정세균 총리가 또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불안한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공의 확대하는 문제로 한번 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오는 언어들은 그때보다도 심각해 보여요. 그 공공의료 확대 관련돼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최대직 의사협회장의 발언 자체는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발언을 던져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뭘 이제 이렇게 어느 부분에 자극을 받은 것이냐 이걸 좀 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앞에서도 들으셨듯이 의사협회 측은 이 현행 이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금고 이상의 형 그냥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면허 취소를 받는다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임대차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피의자가 된다든지 네. 이런 사례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건데 네. 그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위헌적인 어떤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금고형이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면 선고유예 처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금고형이 나오긴 한 거기 때문에 또 면허 취소가 되는 거고 이건 과잉입법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대안으로는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주면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뭐 의사가 뭐 살인 뭐 이런 중범죄에 연루가 됐다든지 뭐 살인, 강간 이런 성범죄에 네. 연루가 된 의사들의 경우에는 알아서 우리가 징계를 해서 의사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자율성을 달라. 어차피 지금도 협회가 정부의 징계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정말 더 적극적인 예. 징계, 더 많은 권한을 의사협회에 달라는 겁니다. 더 실질적으로 달라. 징계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제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면허는 국가가 주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면허 취소하는 건 자기들이 갖겠다.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많이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의사협회 주장대로 정말 교통사고만 내도 뭐 아니면 임대법 위반해도 정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거냐? 좀 따져보죠. 일단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장은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다라고 할 때도 뭐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정도의 그런 교통사고라면은 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아주 고의성이 짙은 운전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의사들의 의료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일 것이다라는 예.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고 오히려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등의 다른 직종의 경우에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제 그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여기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의료법 개정안이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자율징계권은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다른 협회들의 뭐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도입 논의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발하는 의사협회라든지 의료계 쪽에서는 이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예, 예전에 그 변호사법에 대해서 예. 이미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제도가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왜 의사들하고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변호사들 내부에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헌법 소원이 몇 번 이루어졌는데 예.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에 따르면은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돼서 예. 변호사들은 조금 더 그런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이 더 크다, 필요가 더 크다 예.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예. 그걸 좀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변호사들은 더 처벌받는 게 맞다. 예. 예, 그것을 굳이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거?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예. 법의 어떤 실무나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주장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문직마다 이런 맥락들이 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예. 하나로 일관된 어떤 기준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금 의사들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예.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성형외과를 운영을 하는데 아주 일부러 이상한 성형 시술을 해놓고 막 도망가 버리고 다른 데서 이름 바꾸고 개업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예. 국민들이 여러모로 불안해하는데 예. 과연 의사 면허가 취소가 쉽게 되는 거냐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국민 여론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아주 국민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 집단 아닙니까? 어떤 직업 정신과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이렇게 총파업으로 가겠다. 이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주장에 의사들이 뭐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거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다만 의사들도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이렇게 개업을 해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자기들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법이 너무 이제 일도양단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계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지금 총파업에 뭐 이렇게 호응하는 정도의 여론 형성이 돼 있는 거냐는 좀 의문이고요. 예. 오히려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서 예.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거냐는 상당히 의문인데 예. 그래서 의사협회도 무작정 총파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고집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궁금하네요. 이번에 그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강경 행보를 거듭하는 인물로 국민들에게 자꾸 이게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냐, 의사협회 전체의 집단 의지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렇습니다. 최대집 회장 원래 정치적인 색깔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는데 예. 의사 집단 전체가 이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색깔에 다 동의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요? 다만 이 정권이 추진하는 핵심 의료 정책, 예를 들면 의료 공공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은 반대 입장이 지금 명확한 상황입니다. 일부를 제외하면은요. 네. 그래서 기왕 정권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목소리 크고 선명한 사람 앞세우는 게 낫다.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아까 사냥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최대집 회장이 사냥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의사협회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최대집 회장 임기가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의협 선거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단적으로 봐도 지금 입 후보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경론을 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선거 때라는 게 또 변수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번 의사협회 선거는 강경론이 맨 앞에 나옵니다. 무조건. 예. 그래 왔기 때문에 결국 이 맥락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의사란 무엇이냐 그리고 의사에게 있어서 또 의사라는 직업은 무엇이냐 네. 이런 의사 집단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적용돼야 되는 거냐 예.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 의식할 필요가 있고 예. 그것에 대한 답을 의사들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 이게 그냥 정부랑 싸우겠다라는 이 생각만으로는 예.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공공병원 논란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 너무 지나치게 정부 대 의사라고 아하. 하는 양자관계를 통해서 의료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이거든요. 예. 좀 전 국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장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의사라는 집단을 초월해서 범국민적인 의지와 공감 속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말씀이 좀 와닿네요.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빙하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 어떤 비밀을 간직한 뉴스입니까? 산재 청문회 뉴스의 비밀 쇼라도 하는 게 낫다인데요. 예. 오늘 국회 환노위가 산재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상임위에서의 정책 청문회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 대표자들 나왔습니까?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설, 택배, 제조 분야 주요 기업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네. 건설업에서는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표자들이 나왔고요. 네. 택배업계에서는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제조업 일반에서는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의 대표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산재 그 사건 여러 번 다뤘는데 거기서 익히 듣던 기업들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포스코 회장이 처음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결국 나왔나요? 지난 17일에 허리 지병이 있어가지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 이걸 이유로 증인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예. 하지만 환노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예, 네. 잠깐 그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허리는 원래 아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괴로우시죠? 지금 뭐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평소에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가끔씩 무리하면은 좀 오래 앉아 있기 힘들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시면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허리 아픈 것도 그랬는데 불편한데 그 롤러에 뭐 압착돼서 죽고 그러면 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포스코는 왜 죽음의 일터가 됐나? 철강 건설에서만 5년 6개월간 노동자 40명 목숨 잃어. 심려를 끼치는 데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예, 뭐 처음엔 산재 논쟁이 아니라 그 회장의 허리 아픈 거 논쟁이 오고 가네요. 자, 허리는 그렇다 치고 산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방금 포스코 회장 이 음성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제 설전을 벌인 그 과정이었는데 예. 이 과정에서 포스코 회장 허리가 아프지만 허리를 숙여 여러 차례 이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설이 노후해서 투자를 많이 했지만 아직 관리가 미흡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할 거고 하청업체 직원들 안전교육을 다 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사실 다른 기업 대표자들 다 비슷비슷한 호통에 비슷비슷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와중에 또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뭐 이 문제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해서 뭐 또 호통이 이어지기도 하고. 아,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져야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안 나는데 네. 안전의식을 더 고취시키겠다 뭐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방송에 많이 나간 게 택배업계 관련해서 과로사 얘기 많이 나갔는데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조셉 네든 대표가 출석을 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산재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높고 네. 그게 결국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소극적인 업체이다라는 거고 특히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고 장덕준 씨의 경우에도 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결국 예. 이 과정에서 애초에 쿠팡 측의 해명 다 사실과 다른 걸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이든 대표는 장덕준 씨 유족을 만나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 부모님이 우리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쿠팡의 무성의한 얘기를 육성으로 아주 증언을 적나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답변이 국회에서 나오네, 이제야. 자, 이런 산재 청문회 현실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호통, 사죄 그리고 뻔한 해명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예. 사실 이 청문회만으로 현실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건 사실인데 예. 실제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영인이 해야 될 일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막 전문적 수준의 질문 답변이 오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봤지만 예. 아직은 갈 길이 멀었던 것 같고요. 갈 길이 멀다. 다만 이런 수준의 청문회라도 진행된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까? 이런 청문회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없는 일상적 감독 이런 것들을 노동당국이 어떻게 수행할지 또 얼마나 힘을 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부족하지만 의미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